됐어요? 자, 도표 한번 해볼게요. 도표 하기 전에 오늘 69쪽 한번 해볼 건데요. 69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저번 주에 한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중복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전체 수급자 개념이 중요하고요. 전체 수급자하고 비수급자를 더하면 100%라고 얘기했어요. 비수급자를 주는 거,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체 수급자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수급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 A, B 두 가지 제도만 있다 그러면 A 수급자 더하기 B 수급자 빼기 중복 수급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A수급자는 A만 수급자와 중복이 합쳐져 있는 거고, B수급자는 B만 해서 중복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수급자를 한번 빼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된다? A만 더하기 B만 더하기 중복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A만, 여기가 B만, 얘가 중복. 그래서 얘를 더하면 전체 수급자가 된다고 이런 것도 했었고. 다 기억나죠? 네? 아니면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고 그랬어. A 수급자, B 수급자, 중복 수급자, 그리고 A만, B만. 이렇게 해도 좋아요. 왜냐면 선지가 A만, B만을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처음에 구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쉬워. 이게 편하고. 근데 A만, B만 또는 A, B 이걸 구하라고 다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를 다 적고 하면 좀 더 괜찮아요. 그게 이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는데 자기가 편한 걸로 이걸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몇 쪽이라고? 69쪽.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땅.
그것만 구하면 돼요. A제도, B제도만 구하면 돼요. A만, B만, 뭐, 요것만 구하면 되지. 아직 사회보장 제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볼까요? AB만 존재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역 인구는 나지역 인구의 2배라는 거, 이거 나중에 넣어야 되고, 단, A수급자 대비 중복수급자 비율이 몇이라고? 10이라고. 그러면 10%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퍼 100 해야 되겠지. 기본이잖아, 이거. 퍼센트 나오면 퍼 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지역이고요. 여기가 나지역이야. 나지역의 B분의 A수급자의 중복수급자가 어떻게 된다고? 얘는 퍼 100하고, 네, 여기 2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비수급자 비율이 18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지역 볼까요? 그러면 전체 수급자가 비수급자가 18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수급자가 얼마다? 얼마야? 82 이렇게 되죠. 82가 되는 거죠. 왜? 100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된다는 거 알잖아.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가 8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8이라고 얘기를 했고,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A수급자의 10%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얼마야? 80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80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뭐 어렵지 않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줘? 80 더하기 B수급자 빼기 8이 82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B는 몇이야? 10이 되는 거네요? B수급자 10이 되는 거네요? 그럼 끝났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떻게 전체가 82고 A가 80, 여기가 10.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 중복부터 먼저 쓰고 여기 72 쓰고 여기는 2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A만 중복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나 지역 볼게요. 나 지역 전체가 얼마? 전체가 비수급자가 80이네요. 80이고 중복수급자가 15라고 얘기를 했어요. 15라고 했고 나지역의 중복수급자 비율이 15라고 했어. 그러면 얼마니?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예? 20%가 중복수급자니까 15 몇이니? 아씨, 너 잘못 보고 있어? 나지역이 20%, A수급자 대비 중복수급자 15, 80, 7.5, 75네? 75네요?
맞지? 그지? 75에 20%면 맞잖아. 아, 좀 알려주지. 왜 계산을, 그래. 자, 그러면 75 더하기 B 빼기 15를 하면 80이 되는 것이고, 95에서 75 빼면 B는 20이 되겠네. 그러면 A 그리고 B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75, 여기가 20, 여기가 15, 여기가 얼마? 15 빼면 60, 여기는 5.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2배라고 얘기했지, 수가. 수가 2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50 쓰시고, 40 쓰시고, 120, 30, 10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삼중복 한번 배워봅시다. 삼중복. 이게 그 작년에 나왔던 9월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수능이 더 쉬웠어요. 이 9월보다. 9월은 처음 이게 등장을 해서 애들이 어버버버 하다가 끝났어. 이 삼중복이 뭐야? 지금까지는 이중복만 나왔었는데 삼중복 어쩔 거야? 라고 해서 어려워했었습니다. 자, 삼중복 구하기. 전제는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전제는. 에? 전제는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게요. 가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가를 보면요. 가만 받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뭐 나라고 돼 있어야지. 고쳐주세요, 나. 멍충이다, 나. 나로 고쳐주세요. 가와 나를 받는 사람과 가와 다를 받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얘네 구할 때 삼중복을 구할 때 전체 수급자는 가나다 제도라고 해볼게요. 가나다 제도.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에서 한 번을 빼줘야 돼. 왜? 가와 나 중복이 나에도 들어가 있고 가에도 들어가 있잖아. 응용을 하는 거야. 아까 A, B 중복을 했을 때 중복 한 번 빼줬잖아. 그것처럼 여기서도 가, 나 중복을 빼주고 그 다음에 가, 다 중복을 빼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다 중복을 빼주는 거야. 중복을 한 번씩 빼줬더니 뭐가 다 빠져버려? 얘가 다 빠져버리잖아. 제가 다 빠져버려야 돼. 여기 빼주고 여기 빼줬어. 한 번씩. 여기도 한 번씩 다 빼줬어. 그럼 빼게 되면 얘가 비어버리잖아. 이거 빼고 이거를 한 번씩 빼줬더니 얘는 계산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기 3중복을 해줘야 돼.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야.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거 솔직히 배웠어. 니네 확통인가 어디에서 배울 거야, 이거. 배웠을걸? 이게 뭐가 어려워. 문제 한번 풀어볼까? 문제 한번 풀어보면 9월부터 한번 풀어보자, 9월. 여기 몇 쪽이냐면 74쪽. 풀어볼게. ABC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된다, 얘들아. 준비, 땅.
뭐야, 이거. 벤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세요. 세 개를 그린 다음에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복 수혜자 중 A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와 B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A, B씨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A, B, C. 여기부터 삼중복이 나오면 삼중수혜자가 나오면 이거부터 먼저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중복은 정리하든지 그리든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다 써볼까? 여기 70이래요. A 수혜자, B 수혜자 19래요. 그 다음에 C 수혜자 12래요. 삼중 수혜자가 몇? 2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수혜자가 8이니까 여기는 전체가 9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체 수급자가 92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거는 할 줄 아는 거잖아. 전제 속에서. 자, 그러면 A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A와 C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B씨의 혜택을 받는 사람, B씨의 혜택을 받는 사람, 요렇게지.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A, B, C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에 2배면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아? 여기도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다 구할 수 있겠네? 왜? 여긴 벌써 나왔네. 여기 6이라고. 이거 뺀 값이잖아, 여기서.
12에서 이거 빼주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어?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가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공식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B 중복 빼기 AC 중복 빼기 C, BC, 아이고, BC 중복 더하기 3 중복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됐어요? 네? 그러면 A가 얼마야? A 70, B가 19, C가 얼마야? 12. A, B는 얘와 얘를 더한 값이지. A, B는 얘와 얘를 더한 값이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0처럼 보인다. 이제 X를 안 쓰려고 그랬더니 쓰자 X. 여기 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4 빼기 4. 이 빼기 4 빼기 4는 뭐야? 여기 더한 값 뺀 거고 여기 더한 거 뺀 거지. 그러면 여기다 더하기 2 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92. 이게 전체 수급자에 대한 얘기잖아. 여기. 됐어요? 됐어? 그러면 얼마냐? 80, 90, 101. 빼기 10, 빼기 X. 이거 한 거야? 더하기 2, 92, 90에다가 91. X는 1. 여기 1을 들어가겠네, 1. 1.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 1, 2, 5 빼면 14. 여기는 70에서 5 빼면 65. 됐어? 할 수 있겠어? 에? 되시겠어? 공식만 외우면 돼. 이게 지금 어떻게 풀리고 있는가만 보면 돼. 어디를 빼주고 어디를 더해주고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앞장을 봐봐. 얘는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4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4분 준비 땅. 4분 준다 놓고선 4분. 아니지, 우리 전체를 해야지. 이 전체를 다 더한다. 또, 이게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거기, 요거. 자, AB가 금전적 지원이에요. AB가 금전적 지원.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AB가 금전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AB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고, 자, 먼저 여기서 볼 거는 T년의 중복 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와 T 플러스 30년의 중복 수혜자 중 A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 중복 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려봅시다. A, B, C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 A, B, C의 수혜자가 각각 이렇게 써져 있네요. 20, 60,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중 수혜자가 빵, 땡큐네. 빵, 땡큐네. 이거는. 그 다음에 전체 수혜자가 82래요. 그럼 B의 혜택을 받는 중복 수혜자 중에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란 얘기죠. 그 다음 여기란 얘기죠. B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두 군데란 얘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얼마라고? 전체 인구가 10%라고 했어. 얘가 합쳐서 10%라는 얘기죠. 오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얘 그냥 쓰면 되잖아. 우리 공식을 한번 써볼까? 20 더하기 60 더하기 얼마? 15 이거 더한 거야? 더한 거에서 빼기 한번 해보자. 빼기 빼기 얘네 둘을 합하면 두 개를 뺀 게 10일 거 아니야. 두 개를 뺀 게 10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가 A, B 중복 더하기 B, C 중복 10이란 얘기 아니야.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중복은 잘 모르겠네. 빼기 X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왜? 더하기 빵이잖아. 3중복은 더하기 빵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얘가 82래. 그럼 얘네가 얼마지? 95, 85, X는 3, 여기가 X일 거 아니야. 여기가 3이라고 할 수 있죠.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잠깐만. 금전전 지원에 동시에 받는 전체 인구의 5라고 얘기를 했어요. A와 B를 동시에 받는 거 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5 쓸 수 있겠네요. 네, 조건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8 빼면 7, 10 빼면 50, 8 빼면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나도 해? 나도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 해볼 것이요? 해보고 질문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냥 이거는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응? 집어넣으면 돼요. 2에다가 여기다 2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몇 넣어? 2 넣으면 여기다 2 넣고 여기다가 T 플러스 30년 전체 인구의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빵 넣으면 되네. 요게 2를 받으니까 여기다 빵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가 계산하면 3 나올 거 아니니, 여기가. 요게 3 나온다고. 화이팅! 근데 여기가 뭐라고? 3중 수혜자가 2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두 제도, AB의 두 제도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게 T 플러스 30년은 전체 인구의 몇이라고? 2%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빵이 될 거 아니니. 그 계산하면 여기가 3이 나올 거고. 오케이? 요 정도만 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봐. 해봐. 기억해.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B 빼기 AC 빼기 BC 더하기 3중복. 오케이?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이제. 자, 이제 계층 도표. 요즘 계층 도표가 조금 어려워졌어. 쉬운 걸 좀 더 어렵게 내더라고. 근데 계층 도표 배우면 쉬워. 어디냐면요. 몇 쪽이냐면 80쪽. 자, 계층 이동은 기본적으로 부모에서 자녀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 우리가 계층 이동 얘기할 때 세대 간 이동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세대 간 이동은 부모에서 자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얘는 과거에서 현재를 가게 돼. 과거에서 현재를 가게 되는 건데, 이 과거가 여기는 몇 년 전, 뭐 20년 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물어볼 때 얘들아, 부모에서 과거로 가는 경우는 없어. 부모에서 자녀로 가거나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것만 물어보지, 부모에서 과거로 가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것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보통 박스를 그릴 때 부모, 자녀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박스를 그릴 때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때? 요 칸의 이름은 뭘까? 부모 상층에 자녀 상층이야. 여기는 부모 중층에 자녀 중층. 여기는 부모 하층일 때 자녀 하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요런 거야. 우리 그 모든 총 인구는 일치하는 사람들과 불일치하는 사람들을 합해서 100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일치라는 것은 세습 또는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한 이 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물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와 자녀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칸들은 대물림 칸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칸은 요걸 볼 거야. 여기 볼 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볼 거야. 이 세 칸을 볼 거라고. 이 칸은 어때? 부모 중층인데 자녀 상층이지. 높아진 거지. 여기는 하층인데 상층이지? 높아진 거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승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 상승 이동이라고 얘기해. 이 칸들이 상승 이동 칸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를 볼까? 여기를 보면 부모는 상층인데 자녀는 중층이래. 부모는 상층인데 자녀는 하층이래. 이런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떨어졌지? 얘네 칸은 하강 이동 칸이야. 하강 이동 칸이야. 자, 그리고 봐봐. 요 칸 대하강을 합쳤어. 합치면 상층의 부모의 상층의 인구가 되겠지. 여기는 부모의 중층의 인구가 되겠지. 여기는 부모의 하층의 인구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는 뭐야? 부모
개를 나타낸 거야. 부모 개를 나타낸 거야. 여기는 자녀 개를 나타낸 거야. 자녀 개를 나타낸 거야. 오케이. 되었나요? 할 수 있겠나요? 됐지요? 에이? 요거 읽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지울까요? 썼어요. 다 썼어요? 자, 지울게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전제로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거야. 상과 중과 하를 합치면 전부 100%야. 무조건. 저 전제가 있어야 돼.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 유부노를 합치면 100. 그 전제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중하를 100으로 가지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지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일치 플러스 불일치가 100이어야 돼. 이런 것도 나와. 그 다음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지표는 뭐야? 중층이야. 사회안정지표는 중층이야. 그래서 두 나라를 비교할 때 중층의 비율이 큰 곳이 더 사회통합이나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은 뭘까? 상이 가장 적고 중, 하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형은 중층 비율이 가장 큰 거야.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은 중층 비율이 가장 작을 때, 세 계층 중에 가장 작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학교에서나 또는 특히 대성모의고사 나 누가 내는 줄 아는데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 선배님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거든. 혹시나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상층이 하층보다 더 작다로 푸시면 풀릴 수 있어. 모래시계형인데 중층의 비율이 가장 적은데 원래 그런 내용은 없어. 사회학 개론에 보면 없는데 알겠죠? 네? 그렇게도 풀 수 있다고, 낼 수 있다고, 출제할 수 있다고. 되게 이 타성에 젖어서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이게 모래시계형은 예의 그 기준만 따르는 거야, 원래는. 근데 상층이 하층보다 작다라는 기준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전제가 없더라도. 알겠죠? 자, 한쪽 넘겨서 이게 몇 쪽이냐면 82쪽. 82쪽 2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
자, 같이 볼게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상층에서 하층 뺀 값이잖아. 그 전체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긴 피라미드형 이쁘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이쁘게 모래시계형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문제를 풀면 되겠죠. 외국의 계층 제도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자, 복지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층의 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결국 아니죠. 다이아몬드형에서 모래시계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안 되겠죠. 자, 요거 한번 하트 뿅뿅 할게요. 요거 한번 하트 뿅뿅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계층 구조로 볼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 카스트 제도 그림을 보면 항상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천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피라미드형은 전근대형 인구 구성 비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우리 카스트 제도는 폐쇄적이잖아. 근데 이거를 폐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얘랑 무슨 얘기냐면 피라미드형이랑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야. 얘는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분류이고요. 얘는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눠 놓은 거라고.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전근대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의 폐쇄적인 계층 구조. 그러니까 인구 이동을 할 수 없는 계층 구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폐쇄적인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받는 자료로는 거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할 수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거 1분 준비 땅.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하층을 제외한 인구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상중하를 합한 애들은 이거잖아.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얘가 50이라며. 전체에서 하층을 제외한 인구 비율이 5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하층은 얼마? 50. 그 다음 여기는요. 중층을 제외했으니까 30. 그럼 여기가 20. 여긴 몇이 들어가야 돼? 20 들어가면 안 돼. 80이 들어가야 돼. 실제 문제야 이게. 네? 이해했어요? 급하게 풀면 이거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60, 20, 그럼 여기에 20이죠. 여기 몇 들어가야 돼?
80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봐. 여기 상층을 제외한 인구 비율이 100에서 상층을 뺀 값이잖아. 그럼 상층은 몇이야? 20이지. 100에서 20 빼면 80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 조금만 하면 돼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준비. 2분만 줄게요. 얘는 쉬운 거니까. 84쪽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ABC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보자. C에서 A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C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이다. 그러면 B가 뭐가 될까요? 중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A로 이동은 하층이 될 거예요. C에서 B로 이동은 상승이, C에서 A로 이동은 C에서 B로, 여기 상층, 여기가 하층 맞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쓰세요. 이 숫자를 쓴 다음에 이게 100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 중, 상, 하, 중, 상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네? 여기다가 쓰라고. 하, 중, 상, 하, 중, 상.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볼게요.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라고 얘기했죠.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6이고 여기 6이고 여기 6이잖아요. 다 합치면. 이게 완전 평등한 게 아니에요. 완전 평등하려면 계층이 있어야지 없어야지? 계층이 없어야 되지. 계층이 없어야 되죠. 이거 많이 낚였어요. 이거 많이 낚여갖고 얘는 계층이 없어야 돼. 666 안 돼. 한 계층만 있어야 돼. 중층 한 계층만 있어야지 완전 평등한 거야. 알겠죠? 이거 되겠죠? 예. 네.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는 이 문제가 틀렸어. 그냥 고르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준비, 땅. 위에 발문은 보지 마세요. 발문 틀린 거니까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고르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자 선지부터 볼게요. 저거 나오면 그냥 틀린 거. 얘 볼게요. 얘는 다이아몬드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대 산업 이후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건 다이아몬드형이에요. 알겠죠? 정보사회에서 비관론이라고 얘기할 때 모래시계형이 나오는 거예요. 정보사회의 비관형. 써놓으세요. 사회의 비관형을 모래시계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볼까? 자, 표는 각국 병국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각 병 계층 구조는 각각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중에 하나다. 그럼 다이아몬드형하고 모래시계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중층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중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A의 비율이 자, 얘네 둘은 중층과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가 중층이라고 쓰시면 셋 중에 가장 낮은 게 뭐야? 여기가 모래시계형이 되겠죠. 됐어? A, B, C가 상중하라며 그중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게 모래시계형이라며 여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이게 될 것이고 여기가 피라미드형이지. 그럼 상하고 하층을 알아야 되겠네? 상하고 하층은 피라미드형에서 알아보는 거잖아. 피라미드형에선 상이 가장 적고 중이 그 다음 하가 그 다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중이니까 얘가 상, 얘가 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풀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89쪽 문제 한번 볼게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89쪽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땅.
그리고, 질문 AI 봇을 만들었어요. 그 3월 달에 시행을 할 건데 그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그냥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생성을 해야지만 질문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거를 만들었어요. 똘똘해요. 질문 그냥 올리시면 돼요. 네. 과금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디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 너무 많이 하면 저한테 과금이 계속 돼요. 그렇다고요. 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왜 속았는 줄 아세요? 이거 무슨 모양 같아? 피라미드형처럼 보이지? 이거 무슨 모양처럼 보여? 모래시계형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모래시계형이 아니에요. 여기다 쓰라고 그랬잖아. 이 칸에서 0, 4, 0, 2, 9, 2, 4, 6, 4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1, 4, 1, 0 여기 얼마? 7, 0 여기 3, 6,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럼 여기 다 더하면 4, 13,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15에다가 19, 그 다음에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는 6, 7, 12, 4, 그 다음에 17, 4. 여기 봐. 모래시경이 아니잖아. 그 다음 여기에 또 함정이 뭐냐면 상중하잖아. 그럼 대물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대물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대물림이. 얘네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층인데 상층, 하층인데 중층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중층인데 상층. 이게 뭐야? 부모, 자녀지. 거꾸로 되어 있지. 얘가 상승이동이야. 여기가 뭐야? 하강이동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함정이었다고. 이 문제. 이 세 칸이 상승이동이고 이 세 칸이 하강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되겠어? 여기서는 트릭밖에 안 나와. 뭐 별게 없어, 문제가.
여러분들 다시 보는 기출은 꼭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오늘 까치까치 설날이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다음 주 시험 준비하세요. 잘해갖고 와요. 또 늦게 오지 말고. 화이팅!